단독 청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입력 2020년 2월 7일 오전 3시.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완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A4 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지만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 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입니다. 청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 간의 균등한 기회 보장 등 헌법 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송철호 선거 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지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중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구야권의 세가 강하였고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및 구야권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김기환 시장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 변호사, 삼림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 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8월경 오랜 기간 울산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송병기 이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 캠프에서 기획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정몽주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A,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 경험이 있는 B,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C 등을 영입하여 공업탑기획위원회라 명명한 선거 캠프를 구성하였다. A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캠프 운영 및 선거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정몽주는 기획, 홍보 업무, 피고인 송병기와 C는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 수립 등의 업무, B는 선거 기획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고 선거에 필요한 전략을 구상, 수립,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 송철호 후보의 전략 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한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을 문행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3.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문혜주, 피고인 백완우, 피고인 박형철, 피고인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 김기현 울산시장 및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2017년 8월경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차기 선거에서도 출마가 유력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울산시장을 제압하고자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를 토착비리로 규정짓고 토착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송병기는 선거에 활용하고자 울산시청 재직 시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 울산시장과 친인척,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한편 울산시청이나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가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계속 취합하였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 진정과 경찰 고발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1. 레미콘실 운영자 C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진정. 2017년 9월 조순경 세모 레미콘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C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명의를 빌려 1. 울산광역시는 명목상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지역 생산 건설 자재 우선 구매라는 자체 조례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시 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민간건설 현장까지도 협박 또는 강요를 하여 외지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인허가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과도한 민간시장 경제에 개입,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 후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 및 불법이 발견될 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 공공노총 울산기계지부의 지부장과 해당 지부의 레미콘 지회장인이는 울산 지역의 거대한 조직력으로 해당 운송노조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울산 북구지역 일원의 당사와 납품 계약된 아파트 신축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형틀, 크레인 등 각 분야 노조원들을 선동, 회유를 하여 당사 제품의 납품 시에는 작업 중지 등으로 해당 건설사의 압박, 협박, 공갈을 하여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당사에 대한 영업방해이므로 조사를 하여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우편 송부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 비서관실로부터 이를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28일경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 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시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건설업자 김공공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경찰 고발. 울산 지역 건설업자인 김공공이 2017년 7월 21일경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사업 시행자에게 도로 개설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편입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토지보상법 규정에 위배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18년 1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피고인 황문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적 수사 청탁. 피고인 송철호는 피고인 송병규 등을 통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하여 오던 중 2017년 9월 중순경 피고인 황문하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송철호는 공업탑기획위원회 시 등에게 황문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 거라고 물었고 시는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하였다.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9월 20일 저녁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공공식당에서 피고인 황문하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하였다. 청와대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청탁.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규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문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 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 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산하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혜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경 피고인 문혜주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기성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문혜주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송병기는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울산시 문서 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년 10월 2일 경위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문혜주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1.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 초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3. 인사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의 재임기간 비리 2014년 7월 등의 내용을 문건에 기재하였는데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 초 5. 김기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청탁하여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던 업체에 외압을 행사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 5. 시장 및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 국장과 건축주택과장, 담당 직원이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에게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지역업체 이용을 요청하였음. 5. 피해를 당한 업체 대표이사가 비서실장이 개입한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5. 금년 6월 시장 해외 출장에도 대표이사가 동행한 사실도 소문으로 나돌 만큼 현 시장과 아주 돈독하며 금전적 후원자로 알려지고 있음.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오울산 000 아파트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동생과 형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행사 대표 김공공에게 시장 당선 전 2014년 초 직접 찾아와 김기현 시장이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를 해결해준다고 제시하면서 대가 용역 계약 30억 원을 요구하여 계약하였으나 당선 후 형제와 시장이 입장을 바꾸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고소인 김공공이 시장 형제들의 뇌물수수 요구와 불법 토지 수용 절차를 가지고 지난 8월 말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채 수사 진행 중. 3. 재임기간 비리 2014년 7월 오 시청 공무원과 공공연히 골프를 같이 하고 일주일 뒤 승진하였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비서실장과 술이나 골프, 식사를 같이 하면 반드시 승진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널리 알고 있음. 오 비서실장이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사업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사장 등에게 HW 구입 시나 시스템 구축 사업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정 공공로 있는 회사가 참여하도록 강요. 5. 조경 분야 사업 부서에서 비서실장이 개입하여 수의계약 1천만 원 이하이 가능하도록 분할 설계를 검토, 지시하여 사업 부서에서 분할을 유도, 수의계약은 이미 정해진 세계업체만을 대상으로 돌려가면서 계약을 추진.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위 문건의 내용 중 1.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 초 부분은 위가 의뢰란과 같이 시가 민정수석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고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부분은 위가 의뢰한과 같이 김공공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울산지방경찰청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라. 민정비서관실,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생산. 1.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무위원이 아닌 자를 그 장에 보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장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국회 출석, 답변 요구권, 해임 건의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견제 기능이 현저히 약하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1. 설치, 조직,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야 하고 2.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목적, 기능 등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3. 모든 권한이 기본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4.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은 산하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을 지휘, 감독한다. 그중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민심, 동향 파악, 수집, 확인,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감찰 업무를, 반부패비서관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의 기획, 조정을 담당하고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민정수석비서관,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한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권한의 범위도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민정수석비서관 등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찰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민원이나 진정이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내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이나 진정 그대로를 정식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민원이나 진정을 기초로 하는 범죄정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민정비서관실의 권한 파악 선출직 공무원 등 첩보 수집, 비위 가공.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범죄첩보 수집, 범죄첩보서를 생산할 어떠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문해주는 민정비서관실 내에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여론 수렴, 민원 처리, 국무총리실 연락, 협조 업무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범죄첩보서 작성은 분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해주는 위다. 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송병기에게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 정보를 요청하였고
2017년 10월 9일경 피고인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내온 진정 서울산시 문서 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상부에 보고할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문혜주는 피고인 송병기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진정 서울산시 문서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수사 착수 시 우선 접촉하여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등 수사 방법, 관련 진정이나 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부게한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그 범죄첩보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5. 김기현 시장은 지난 8월 세모 레미콘 대표이사로부터 LH공사에서 조성 중인 울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공사 등 5개 현장 레미콘 납품을 청탁받고 세모 레미콘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압력을 행사. 5. 관련 의혹은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함. 5 업체 대표는 올 6월 김기현 시장의 해외 출장에 지역 기업인으로 동행하는 등 김기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2. 시장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의혹. 도시청 내 모든 인사에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이외의 측근들의 금품 수수, 의혹 상당, 비서실장, 김기현 후원회장, 후원회 부회장 등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게 부탁하면 승진한다는 공공연한 소문. 5. 박기성 비서실장은 2015년 12월 13일 경주 소재 골프장에서 직장 후배로부터 골프 접대 및 금품을 수수하고 일주일 뒤 이 공공 내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에 개입. 5. 비서실장은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사업 구매 권한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사장 등에게 HW 구매나 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강요. 3. 울산지방경찰청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관련. 5.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김기현의 친형과 친동생에 대한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음. 5동 사건은 2014년 초경시장 당선 전 김기현의 친형과 동생이 울산 북구 소재 0000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당시 시행사 대표 김공공에게 접근하여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용역 계약 금액 30억 원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해주고 시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김기현 당선 이후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지도 않고 새로운 시행사와 갈탁하여 일정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불법적인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비리가 있다며 지난 8월 말 경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제기. 도 위 아파트 시행사 회장 박공공과 김기현 시장의 친형은 친구 사이로 박공공은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자 지분을 받는 등 깊숙이 개입. 5위 고소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자 소환,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니 참조. 이처럼 피고인 문혜주는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 범죄첩보서 이하 범죄첩보서로 줄임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에 1.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 초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변경하였고 진정서에 있던 울산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세모 레미콘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하여 위가 의뢰랑 기재와 같이 이미 청와대에 진정이 접수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된 사실이나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진정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 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한 사실 등을 범죄첩보서에 적시하는 경우 범죄첩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경찰 등에 하달되더라도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문혜주가 범죄첩보서에 기재한 레미콘 업체 대표
0000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의 반발로 최근에야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내용은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 문혜주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함에 있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골프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미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문혜주는 피고인 송병기가 보내온 진정서의 주요 내용을 가공하여 범죄첩보서를 작성하였는데 1.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 출장 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 출장 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하는 등 김기현과 친밀한 사이. 2.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요청, 건설사의 압력을 행사. 3.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 4. 비서실장이 200화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에 200 승진, 비서실장이 200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에 200 승진. 5. 울산경찰청에서 고소사건 진행, 울산경찰청 내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 6. 뇌물수수 요구, 불법 토지 수용, 인허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불법 토지 수용. 7. 시행사 대표 등 미기재, 시행사 대표 박공공 등과 친분관계 및 박공공의 깊은 개입할 수사 진행 상황 미기재,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민정비서관실 첩보를 전달받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속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문혜주는 피고인 송병기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가공하여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하였다. 마.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경찰 하달. 피고인 문혜주는 2019년 10월경 위와 같이 생산한 범죄첩보서를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백원우는 범죄첩보서가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자기 선거 경쟁 후보자 측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 절차나 첩부 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찰에 하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전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인 출신인 피고인 백원우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부당한 직무수행이 향후 적발되어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등을 감찰하고 비위정보 수집 권한이 있어 해당 비위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첨해온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하여 이를 하달함으로써 범죄첩보서 하달이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백원우는 그 무렵 피고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범죄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울산 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민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박형철은 범죄첩보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는 해당 범죄첩보서의 생산 내지 수사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등 대통령 비서실의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은 비서관실 내에서 근무 중이면서 이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피고인 백원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 절차나 첩부 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백원우가 지시한 대로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에게 범죄 첩보사가 피고인 백원우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설명해주고 그대로 이름 경찰청에 하들하게 하였다. 이에 연락관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경 사이에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영 비리 의혹 범죄 첩보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2017년 12월 28일경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들하였다. 바 피고인 황운하,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수사 지시 1. 경찰 수사의 한계 검사, 사법경찰 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처분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 공정 성실하게 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건 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와 국가경찰 공무원은 이러한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2.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부당한 표적 수사 지시 등 피고인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경부터 수차례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 지역 토착 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 토착 세력에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 구청장 비리 행위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간섭과 지휘를 구분해라, 중요 사건은 모두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특히 정보과 수집 첩보와 함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면서 공공연히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과 방향을 정하도록 소속 경찰관들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위나 한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 20일경 자기 울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피고인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집중 수사를 더욱 독려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2017년 9월 22일경 소속 경찰관들에게 지능범죄수사대의 양질의 첩보 및 수사가 없으니 주별로 10월까지 양질의 첩보,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2017년 9월 27일경 선거 관련 예상 후보자 불법 사전선거운동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특히 2017년 9월 하순경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모하는 사람인지 30억 원짜리 극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공공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진흥일 팀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진흥일 팀장은 2017년 9월 하순경 1. 김공공이 동정 사건으로 여러 차례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고발하여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2. 김공공이 고발한 본건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사실 3. 김공공이 아파트 시행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게 30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측을 협박한 사실 4. 김공공이 최근 송철호를 통해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현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 5. 김공공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앙심을 품고
송철호 측에 위 내용을 전달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김기현 시장의 가족들 비위를 거론하면서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으며 6. 김기현의 처남을 채용하여 플랜트 재작업을 운영 중인 200이 최근 공사 수주를 못하자 김기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김기현이 면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200이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A4 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황운하는 보고서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통해 보고받았다. 3. 김기현, 울산시정 등에 대한 이례적인 범죄 첩보 생산. 한편 2017년 9월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연일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범죄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총경은 201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송철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송철호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000에게 연락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홍보담당관은 2017년 9월 30일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가 경위와 동행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커피숍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홀로 커피숍에서 000을 만나 김기현 시장이 모 건설의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 사용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김기현의 처이종 사촌이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김기현이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정서를 전달받아 이를 모 경위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2014년 4월경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제보하고 그 무렵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접수받은 제보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6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었고 이에 2017년 8월경 재차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가 진정을 취소하여 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남 종결 처분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었다. 모 경위는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일경 홍보담당관을 통해 받은 진정서를 토대로 김기현 울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및 모 건설 갑질 횡포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2017년 9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는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이어지는 10일간의 연휴 기간 중이었음에도 모 경위는 2017년 10월 1일경 위 범죄첩보서를 생산, 즉시 범죄첩보를 생산한 사실과 그 첩보 내용을 직속상관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황운하는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진행일 팀장 등에게 범죄첩보의 제보자를 즉시 소환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7년 10월 1일 19시 50분경부터 2017년 10월 2일 2시경까지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직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4.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 등 피고인 황운하는 연휴를 마친 직후인 2017년 10월 10일 오후경 예고 없이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3팀장, 지능4팀은 지능1팀장을 청장실로 불러 김00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였고 신천동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김기현 시장이 형, 동생을 통하여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다. 이들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김00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라며 추궁하였으며 김00이 제출한 고발장에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이 인허가를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했느냐? 그 돈이 김기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지원되었고 김기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이 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확인해보라며 수사 대상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까지도 사전에 미리 특정하여 암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김00이 고발한 사건은 위가 의의 한 기자와 같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여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피고인 황운하도 그 수사 경과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송치 전에 사전 보고받은 사건이었으며
피고인 황운하가 언급한 위 30억 원 용역계약서는 김공공이 제출한 50여 장 분량의 참고자료 말미에 첨부되어 있을 뿐 김공공이 고발한 고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피고인 황운하는 신공공 수사과장을 불러 김공공을 직접 만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신공공 수사과장은 그 무렵 김공공을 수사과장실로 불러 면담하면서 김공공의 주장을 듣고 김공공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후 김공공이 주장하는 의혹들을 정리하여 지능범죄수사대장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은 2017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에게 고발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 용역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때도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등의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용역계약서는 고발 범죄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이고 30억 원이 실제 지급되지도 않았다. 김공공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굳이 의뢰하려면 변호사법 위반 정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김공공이 주장은 이전에도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황운하는 사실은 고발 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다른 경찰서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가 수사과장과 인사계장이 승준이 임박한 경찰을 타 경찰서로 전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자 2017년 10월 24일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계장으로 모 경위를 울산 남부경찰서로, 모 경사를 울산 중부경찰서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 발령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황운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피고인 황운하는 윤공공의 후임으로 지능범죄수사대장에 부임한 경정에게 김공공 고소 고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정공공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부임 당일인 2017년 10월 25일경 김공공을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불러 서공공 경위의 후임인 최공공 경위 등과 함께 면담하면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김기현 형 동생에 대한 비위 내용도 적극 확인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황운하는 회의 때마다 참모들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의 수사력을 집중하라. 다른 사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사건에 지능수 범죄수사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신속 수사하라. 일주일 단위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더라요.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황운하는 최공공 경위도 관련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는 2017년 11월 중순경 성공공 경위를 지능범죄수사대로 비공식 파견받아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하였고, 관련 고소, 고발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게 하는 한편 기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수사 대상과 방향을 정하여 대규모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런데 성공공 경위는 이전부터 고발임과 유착하여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관이어서 신공공수사과장이 2차례에 걸쳐 성공공을 지능범죄수사대에 오게 하여 고발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 황운하는 고발인 관련 사건을 성공공 경위에게 배당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공공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치하였다. 4. 청와대 하명에 따른 표적 수사 진행.
이처럼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계속되던 2018년 1월 초순경 피고인 황운하는 청와대가 생산하여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 범죄 첩보서를 수신하였다. 피고인 황운하는 전공공진흥범죄수사대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특히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형제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질책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였다. 전공공진흥범죄수사대장은 양공공경위에게 경찰청의 범죄첩보서의 출처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양공공경위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손공공경위에게 연락하여 본건 범죄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전공공진흥범죄수사대장 등을 통해 피고인 황운하 등에게 보고하였다. 전공공진흥범죄수사대장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범죄첩보서 내용 중 김기현 울산시장, 친형제 등의 인허가 관련 비리 부분을 진흥범죄수사대 소속 성공공경위 등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납품 관련 비리 등 부분을 진흥범죄수사대 영공공경위 등에게 박기성 비서실장 등의 인사비리 부분을 진흥범죄수사대우 공공경위 등에게 각각 배당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김공공 고발 사건 관련 표적 수사 진행.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형제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진흥범죄수사대 소속 성공공경위 등은 피고인 황운하와 전공공진흥범죄수사대장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 5일경 사실은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마치 김공공의 고발로 수사에 새롭게 착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김공공에게 고발 내용 및 적용 죄명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김공공으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해오도록 하였고, 김공공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자마자 곧바로 김공공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함과 동시에 피고발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기현에 대한 표적 수사를 숨기기 위해 피의자 명단 전산 정보에서 김기현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전에 김공공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김기현의 울산시장 선거 캠프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윤공공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한 가명 조사를 위해 변호사법 위반 사건 기록에 편철한 후 다시 위 윤공공을 실명으로 조사한 실명 조사를 위 변호사법 위반 사건 기록에 추가로 편철하여 새로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가정하였다. 이후 성공공경위 등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2018년 2월 27일 체포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년 3월 14일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년 3월 29일 구속영장, 2018년 4월 23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 3월 16일 방송 뉴스 등에서 경찰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 대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되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피고인 황운하는 2018년 3월 21일경 성공공경위가 김공공과 유착되어 사건 관계인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무렵부터 성공공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심공공수사과장과 전공공진흥범죄수사대장으로부터 성공공에 대한 직위해제를 건의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성공공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진흥범죄수사대에 잔류하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미콘 납품 관련 사건 표적 수사 진행.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청와대에서 하달한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범죄 첩보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1월 23일경 공업탑 기획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울산 남구 공업탑 0000 오피스텔로 피고인 송병기를 찾아가
그곳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위 범죄 첩보의 제보자이자 경쟁 후보인 피고인 송철호 캠프 정책실장인 피고인 송병규를 만나 비서실장 박기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내사 보고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2018년 3월 16일경 울산시청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들은 2018년 7월 16일 김문호 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8년 7월 26일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보강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2018년 8월 29일 및 2018년 9월 20일 각각 수사 지휘를 통해 혐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함으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수사 지휘를 했으나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들은 별다른 보완 없이 반복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2018년 11월 20일경 사건을 송치받은 울산지방경찰청 담당 검사는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2019년 4월 9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2018년 3월 20일경 다시 피고인 송병기를 김영수라는 가명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떠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리면서 송병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 가명 조서 바로 뒤에 마치 김영수가 전 공공내 미콘 대표의 운전기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18년 3월 25일자 수사보고를 편찬하는 등 피고인 송병기의 적극적인 가담하에 김계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8년 3월 29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판사의 지적에 불복하면서 이미 소명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외에는 별다른 보완 없이 2018년 5월 3일 박기성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 활용을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바 관련 조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 황운하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지적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으로 인한 소명 부족 부분에 대하여 보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6.1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2018년 5월 14일 박기성 비서실장 등에 대하여 전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8년 5월 17일 증거가 부족하여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에도 따르지 않았다. 그 외에도 검사는 2018년 7월 17일 및 2018년 9월 5일 등 총 3회에 걸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하였는데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휘 건의를 반복하였고 특히 2018년 9월 5일자 지휘 건의 때는 검사가 앞서 보완 수사 지휘를 하였음에도 보완 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 관련 법리 오해, 수사 미진 등에 대한 법원 및 검찰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리 판단을 고집하고 추가 입증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2018년 12월 3일 일방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결국 검찰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한 다음 2019년 3월 15일 박기성 등 3명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6일 경찰의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언론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영 비서실장이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외압 과정에 김 시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것임 등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2018년 5월 4일 박기성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언론에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는 자유롭게 계약할 자유가 있는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한 압력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야 했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시공사와 레미콘 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결과가 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2018년 5월 14일 언론에는 단순히 김기현의 비서실장 등 위 3명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경찰 의견서에 기재된 피의 사실 및 경찰에서 조사한 근거 자료 등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또한 울산지방경찰청 지휘부와 수사팀만 알고 있는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한 불법 정치 후원금 관련 담사에 대하여도 경찰이 여죄 수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아래와 같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레미콘 업체 선정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3. 피고인 백완우, 피고인 박형철을 통해 울산지검의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독려. 한편 피고인 백완우는 검찰의 영장 기각 등으로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2018년 2월 하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 박형철에게 울산 지역의 경찰들이 검찰에서 영장을 무리하게 기각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이 많다고 하며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에게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박형철은 그 무렵 이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백완우의 뜻을 전하였다. 4. 청와대 수사상황 수시점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파견 행정관은 경정은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에도 상관 지시에 따라 위청와대 첩보 하달 직후인 2018년 1월 4일 경위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좌천된 경찰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 무렵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 검찰 및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총경은 2018년 1월 11일경 울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만나 울산지방경찰청의 각종 수사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은 2018년 2월 초순경 전국경찰관서로부터 중요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부서가 아닌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장에게 청와대 하달 첩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관리반장은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사무에게 연락하여 경찰청 하달 첩보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하여 반부패 비서관실은 물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까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총 1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 청와대의 요구로 울산광역시장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수사 상황 보고를 하면서 2017년 12월 28일 해당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된 사실 및 첩보가 하달된 이후의 수사 진행 경과, 피조사자들의 진술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16일 진행된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같은 날 직권남용 혐의,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실로 보냈는데 그 보고서에는 주건설, 현장소장 등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이 특정 레미콘 업체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 3월 16일 오후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도시창조국장실 및 주 공공레미콘 사무실 관련자의 휴대폰, 하드디스크, 업무노트 등 압수 예정이라는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3. 2018년 3월 19일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부서가 아님에도 이미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로 보고했던 2018년 3월 16일자 보고서와 형 동생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윤규근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4. 2018년 3월 29일 국정기획상황실 및 반부패 비서관실에 직권남용 혐의,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경찰의 영장 신청 시간, 검찰의 영장 청구 시간, 법원의 영장 발부 시간, 경찰의 영장 집행 시간 및 울산시청 도시창조국장 등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요지까지 함께 보고하였고 2018년 4월 9일 비서실장 및 레미콘 업자의 출석 예정 시간까지 기재한 보고서를 국정기획상황실 및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하였으며 그 이후의 보고서에도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예정 시간,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요지, 추가 압수 예정, 사실 등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3. 특히 지방선거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 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에 따라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4건 종결보고라는 제목으로 김기현 등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반부패 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즉시 피고인 백완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백완우는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한 보고는 물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받았다.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상황,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위바 항내지사 한 기자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에 대한 수사 착수 및 수사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초 수립한 선거 전략에 따라 2018년 3월 16일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논평을 내고 2018년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현 및 측근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상황을 유권자들에게 알렸고 2018년 3월 27일 23년의 독점 권력이 오늘의 김기현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의 적폐를 반드시 해결하고 울산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명의 성명서를 통해 김기현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공론화하였고 2018년 6월 7일 후보자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서 김기현을 토착비리 세력으로 공격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선거를 4일 앞둔 2018년 6월 9일 김기현의 친인척이 도망 다니다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선거 당일인 2018년 6월 13일 친인척이 비리로 도망 다니다 구속당하고 시청과 비서실장실이 압수수색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출마한 김기현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수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소결. 이처럼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문혜주를 통하여 하명 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백완우, 피고인 박형철 등은 김기현에 대한 범죄 첩보를 경찰청을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더라고 수사 진행 동력차 수사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입단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점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황운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의 인사에 대해 적용되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에는 모든 인사는 명백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지방청 전입이나 신규 임용, 고충 처리 규정에 의한 심사 대상자 등 통상적인 전보 사유 외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황운하는 위 3에 봐. 사항,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 등 기재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들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관내 전보 인사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발 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황운하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10월 24일경 윤공공진흥범죄수사대장을 수사일계장으로 서공공경위를 울산 남부경찰서로 장공공경사를 울산 중부경찰서로 전부원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함으로써 윤공공, 서공공, 장공공으로 하여금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기존에 수행 중이던 김공공 고발 사건 등 진흥범죄수사대 소관 수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황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을 통하여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진흥범죄수사대의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게 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장완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경부터 울산 남구 공업탑 0000 오피스텔 0000호에 있는 피고인 송병기의 사무실에서 매주 2회가량 소위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희일을 갖고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으로 선거 공약 개발 및 수립 등을 논의하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 도시 외곽순환도로 등 공약 채택 및 이행이 피고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송철호가 문재인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하여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 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당청과 정기 합의 채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나. 삼재모 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경과. 울산 지역은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광역시에 존재하는 공공병원이 없으며 진료나 중요한 치료를 위해 서울 등 외지로 나가는 비율이 높아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은 울산 지역의 오래된 수관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경 대선 지역 공약으로 울산 지역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 삼재모 병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요양 및 재활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업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병원으로 지역별 산재병원을 통합, 관리하는 모병원의 기능을 수행, 설립을 제시하고 2013년 11월 위 산재모 병원 지역공약은 국립울산산재재활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이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1월 예타에 착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DD은 비용 대비 편익을 낮게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시 고용노동부는 2014년 7월
1차 2015년 2월, 2차 2015년 12월, 3차에 걸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으로 예타 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었다. 피고인 송철호 측은 내부적으로 종래 울산시에서 추진하던 삼재모 병원과 달리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 또는 산하국민건강보험공단 이구 산재 환자 이외에 일반 진료도 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한편 산재모 병원 예타가 진행 중일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은 울산 지역의 수권 사업인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DD의 산재모 병원 편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산재모 병원 건립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산재모 병원 예타 추진 상황 등 정보 제공 및 공약 수립 방향 제시.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정몽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부국장 등과 함께 울산시장 경쟁 후보인 김기현과 차별화되는 공약 개발을 위해 대선 지역 공약 담당자로서 삼재모 병원 예타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장완석을 만나 김기현 시장이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삼재모 병원을 대신하는 공공병원 공약 수립 여부 등에 대해 논의 및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정몽주 등과 함께 2017년 10월 11일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삼청로에 있는 공공공 식당에서 피고인 장완석에게 산재모 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장완석은 지역공약 이행 점검 업무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삼재모 병원은 수익성이 자라나올 것 같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정부는 예타 통과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굳이 예타가 안 되는 산재모 병원을 추진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민선 6기 김기현 시장 실적으로의 걸복걸하지 말고 7기의 실적으로 공공병원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정부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일명 일산형병원 내지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삼재 중심의 공공병원인데,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존 산재모 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 상황과 향후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에 대해 알려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피고인 장완석에게 산재모 병원 예타 발표가 빨리 날 경우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및 이행에 차질이 생기니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산재모 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해서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 캠프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삼재모 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장완석은 이를 수락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송철호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으면서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만나 피고인 장완석에게 했던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10월 13일경 공공병원 공약 수립 관련하여 자료 지원 등 도움을 받고 있던 울산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관공공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장완석, 200 등과의 만남 결과를 알리기 위해 엊그제 BH의 지역 공약 담당 비서관들과 협의해서 공공병원을 추진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고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산재모 병원 예타 발표 연기 및 선거일 임박, 탈락 발표 등 위와 같이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와 피고인 장완석이 만나 산재모 병원 예타 통과 가능성,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한 후 삼재모 병원 예타 심사는 2017년 11월경 실질적인 조사가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가 연기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송철호 측은 2018년 2월경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산재모 병원 유치 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경쟁 후보인 김기현을 공격하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장완석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 정보에 따라 2018년 4월 10일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의 공약으로 산재모 병원이 아닌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피고인 장한석은 위와 같이 송철호 측이 공공병원 추진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8년 3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8년 3월 20일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개최하고 자신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자격으로 주재하여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지역공약 추진 방안 점검위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총괄기획과장 오공공에게 예타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장 신공공에게도 4월 중 산재모 병원 예타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2018년 4월 6일 DD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같은 달 24일 DD와 업무 협의 후 2018년 5월 10일 산재모 병원 예타 결과를 사실상 확정짓는 최종 점검 회의를 여는 등 예타 마무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정무수석 등은 2018년 5월 14일경 피고인 장한석에게 산재모 병원 지방선거 전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장한석은 그 무렵 기획재정부에 산재모 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하여 기획재정부는 선거일 2018년 6월 13일에 임박한 2018년 5월 24일경 산재모 병원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최종 결정하여 그 무렵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피고인 송철호는 위와 같이 수립한 선거 전략에 따라 울산시장 후보 TV토론 등에서 산재모 병원 유치 실패를 이유로 위 김기현을 공격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장한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송병기 및 피고인 김공공, 피고인 김공공, 피고인 최공공, 피고인 홍공공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경 송철호로부터 선거 공약 개발 등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 캠프에 합류할 무렵부터 정상적인 정보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울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김 ZZ, 피고인 최공공, 피고인 홍공공 및 울산시청에서 근무 부산시 2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김공공에게 부탁하여 울산시청 등 행정기관의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송철호 후보의 공약 수립 또는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김하나하나의 공동범행 울산시청 업무계획.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 14일경 피고인 김하나하나에게 김 계장 이번 주부터 계속 시청 주간과 월간 업무 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0000@naver.com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하나하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8월 21일경 울산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등 지난주 주요 업무사항 및 글로벌 3D 프린팅 연구센터, M교육치 등 각 부서별 해당 주 중점 계획 등이 기재된 8월 4주 계획을 자신의 이메일 0000@korea, KR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 0000@naver.com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4월 23일경까지 아래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김하나하나로부터 울산시청이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향후 주요 업무 계획 등이 기재된 울산시청 주월간 업무 계획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의 시정, 운영 행보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13일경 시에서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서 종합본과 짓는가? 있으면 받아보려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3일경부터 2017년 9월 14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병기의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중앙정부 각 부처별 핵심 정책 안건이 기재되어 있는 17년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행정안 전부, 17년 8월 28일, 17년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문체부, 권익위원회 17년 9월,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17년 8월 25일, 법무부 17년 9월, 보훈처 17년 9월, 산업, 국토, 환경 17년 8월 등 7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그린 잡잡을 위한 에너지센터 건립, 반부패 비리, 청렴정책 추진 등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AA의 공동 범행.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6월 5일경 피고인 AA에게 도시철도, 경전철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상대 후보자 김기현에 대한 공격 논리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김공공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 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 6일경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로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추진 상황, 검토 대안, 문제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울산시청 교통기획과의 도시철도 관련 자료, 트램 연구 자료, 2018년 3월 부산연구원에 50년 만에 부활하는 트램, 부산을 바꿀 수 있을까? 트램 세미나 부산교통공사 2018년 5월 31일 파일 2개를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김기현 후보는 2014년 7월 울산시장으로 취임한 후 2년 반 동안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일이었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거 출마 직전인 2017년 트램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발표하였다. 는 등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 논리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김공공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준비 자료 대중교통 문제와 해법 상호 토론 파트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19일경부터 2018년 6월 6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울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부산연구원 등의 자료 15건을 제공받아 이를 송철호 후보의 SOC 부문 도로, 철도 분야 공약 수립 및 공약 발표문 작성이나 울산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 대비 자료,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판 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비비의 공동범행. 1. 2017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 추진 상황.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비비 등과 구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7년 11월경 2017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7년도 울산시청 업무계획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비비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1월 29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울산시장 김기현의 공약 이행 상황, 울산시 주요 사업 진행경과 등이 포함된 울산시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박물관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2017년 울산시 시정 비전, 시정 방향, 주요 시책 안전, 경제, 복지, 환경, 문화, 교통, 행정 등이 기재된 2017년도 울산시청 주요 업무계획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다음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 비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자의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2. 2018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 업무계획.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1월 조순경
비비에게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비비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4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2017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 성과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의 신규 시체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한국조선해양미래 산업연구원 설립, 지역 신재생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추진 등 계속 추진 시책 스마트 제조 3D 허브 도시 기반 조성, 조선해양산업 위기 대응 대책 추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2018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 업무계획 파일을 보낸 다음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비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1순위 공약인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중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 설립,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 개발에 활용하였다.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C씨의 공동 범행.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C씨 등과 구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8년 1월경 피고인 C씨에게 울산 길천 일반 산업단지 및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씨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 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11일 16시 54분경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청 내부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그 무렵 해당 자료를 촬영한 사진 5장을 피고인 송병기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홍공공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피고인 송병기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월 12일경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로 해당 자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2015경 길천 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관련 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문해주를 통해 김기현 후보 측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제보한 인물이 길천 산업단지 내 일부 필지를 분양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길천 산업단지 인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레미콘 공장 등의 길천 산업단지 입주에 불만이 있던 승려를 만나 추진 현황 관련 문서들을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확보하게 하고 공공스님에게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 시장과 유착관계에 있는 인사가 길천 산업단지를 특혜 분양받는 등의 길천 산업단지 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도록 요청하며 지역방송국과 기자 등을 소개시켜 주어 결국 공공스님으로 하여금 지방선거 2일 전인 2018년 6월 11일경 울산시청에서 길천 산업단지 특혜 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월 12일경까지 공공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송철호 후보와 달리 김기현 후보는 산업단지를 특혜 분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 홍공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송병기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정몽주 등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송철호는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8년 6월 하순경 선거 캠프에서 생활실장으로 주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정몽주에게 선거 후 논공행상 차원에서 3급 정무특보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몽주로부터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공개채용 전형에 단독으로 응모하였는데 중요한 면접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면접 질문을 미리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은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시험에서 대학 교수로 구성된 면접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과 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정몽주의 부탁을 받고 2018년 7월 25일 14시 22분경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전형 절차와 관련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내일 정무특보 면접 볼 때 질문지 있으면 알려주소라며 예상 질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26일 8시 14분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제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면접 시험에서 사용된 질문지에 들어있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권, 성인지 예산과 성별 영향 평가에 대한 견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형평성은 무엇이고 주재해야 할 사항은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울산 미래 산업 분야의 생각, 관광에 대한 생각, 과거, 정치 결정 중 실패 사례와 이유, 울산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질문 사항을 전송받았으며 피고인 송병기는 이를 정무특별보좌관에 응모한 피고인 정몽주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정몽주는 이처럼 면접시험 질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형평성은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울산 미래 산업 분야 및 관광에 대한 생각, 울산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리 준비해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면접에 응시하여 면접 전형에서 합격 처리되었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8년 8월 1일 피고인 정몽주를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기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 겸 울산시 행정부 시장허 공공 등 울산시청 채용 담당 공무원 및 송공공 등 면접위원들의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한병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 송철호 캠프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전략 논의.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송철호 후보가 한 기자와 같이 선거 캠프를 가동하여 선거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하던 2017년 8월경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내에서는 임동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심규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울산남갑 위원장, 가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었고 송철호 후보가 외부인 지도는 임동호 후보보다 앞섰지만 수차례 당적을 바꾸고 오랜 기간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당내 경선을 통한 공천이 용이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철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는 임동호 후보의 당내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인분 사태, 임동호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임동호 후보 측근인 주공공에 대한 비리 혐의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당내 경선 시 송철호 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무비서관인 피고인 한병도 등을 통해 임동호 후보에게 원하는 공사의 직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게 하는 등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였다. 임동호 후보의 오사카 총영사 등 공사의 직 요구. 임동호 후보는 2017년 6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식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2011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를 도와주는 등 인연이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7년 10월경 송철호 캠프 측에도 오사카 총영사, 과학기술부 차관,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송철호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임공공과 함께 임동호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자리 제공을 권유하기로 하고 임공공은 2017년 10월 24일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법무법인 공공사무실에서 임공공의 요청으로 그곳을 방문한 임동호 후보의 측근인 주공공에게 심규명은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송철호와 정리가 될 것 같다. 임동호도 어차피 출마해봐야 안 된다. 김기현과 붙어서는 인지도도 낮고 하여 게임도 안 된다. 송철호나 가능하다. 송 장관이 시장이 되면 임동호를 챙길 것이다. 송철호가 대통령과 친구고 하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으니 임동호와 이야기 한번 해보라. 송철호가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송철호 후보는 임동호가 출마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잘 해달라. 경선하지 말고 추대 방식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말하여 임동호 후보가 경선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처럼 회유하였다. 계속해서 임동호 후보는 2017년 11월 하순경 같은 86학번 동기인 피고인 한병도가 정무비서관에서 정무수석으로 승진하자 그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한병도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공사의 직 임명에 대한 확답이 없자 2017년 12월 12일경 울산시장 출마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등 공사의 직에 임명되지 않을 경우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여 송철호 후보와 경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임동호 후보는 2018년 1월 하순경 청와대를 방문하여 피고인 한병도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고 피고인 한병도는 임동호 후보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공공기관장은 어떠냐고 말하며 마치 오사카 총영사 대신 다른 공사의 직이 가능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한편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심규명 후보, 송철호 후보가 연달아 울산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실시가 예상되었고 2018년 2월 5일 울산 방송유부시에서 실시한 울산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 당시 시장이던 김기현 후보가 37.2%, 송철호 후보가 21.6%, 심규명 후보가 5.8%, 임동호 후보가 5.1%로 발표되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모두 합산하여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 경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전략 등을 통해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오히려 지지층 이탈 및 상대 후보자의 지지표를 흡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한병도는 경선 없이 송철호 후보가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임동호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기 전에 임동호 후보에게 다른 공사의 직을 제안하여 임동호 후보로 하여금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한병도의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 피고인 한병도는 2018년 2월 12일 다음날 울산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또한 피고인 한병도는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임동호에게 연락하여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선임행정관은 임동호 후보에게 연락하여 검토 중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한병도는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직에 대한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임동호 후보에게 공사의 직제 공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까지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 관련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전문이 담긴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누산따라 TV였습니다.